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수사를 받던 용산경찰서 간부가 숨진 채 자택에서 발견됐습니다.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을 회유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정보계장이었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어떤 혐의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었나요? 네, 보고서 삭제 의혹입니다. 보고서는 이제 위험성을 알리는 보고서가 이제 내부적으로 정보가 올라온 상황이었는데 이 참사 이후에 이제 검찰과 이런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정보 보고서를 이제 삭제해라. 규정대로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법령 제명은 권리행사,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받고 있었고요. 대기 발령 상태였고 계장이 신분이었는데 그 상급직인 정보과장도 마찬가지로 입건돼서 피의자로 전환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직접 소환까지는 이르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뭐 상황적으로는 지금 극단적 선택 추정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뭐 압박이 좀 심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직전에 이제 직원들한테 뭐 문자 메시지라든가 전화로 뭐 고마웠다,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만나자 이런 취지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발언들이 있었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피의자로 소환되는 것에 대한 압박감보다는 지금 용산서가 강도 높은 감찰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일반 국민들도 이 문제로 굉장히 심적인 고통이 있고 우울증이 있는 상황에서 사건 당사자로서 수사를 앞두고 또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던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참고인 조사를 나가 있는 상황에서 아마 굉장한 심적인 압박이 있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기 때문에 피의자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개인이 사망하더라도 이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가 되겠지만 이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서 공소권 없음 이후에도 정보 과장이라든가 서울청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누가 삭제했는지 그리고 혹시 상부에 연관된 사람이 있는지 그 경위가 무엇인지 가담한 사람이 어디 범위까지인지는 모두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이렇게 심리적 압박 또 이렇게 극단적 선택 추정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혹시 특수본이 너무 무리하게 수사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앞으로 수사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무리한 수사를 지금까지 했다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억울한 수사가 이루어지진 않아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무원이 마땅히 법률상 징계 책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도 직급별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 무게가 있죠. 그래서 직급이 높은 사람은 더 큰 책임을 지고 직급이 낮은 사람은 지시에 따라서 행동했거나 또 본인이 총괄적인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이 경감돼야 되는 것이 법리상 맞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단 일선 직원들한테 너무 수사의 초점이 가해진다고 한다면 일선 직원들로서는 본인들이 모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책임만 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의 경중, 직급의 경중 그리고 진짜 책임져야 될 사람을 경중을 따져서 수사의 어떤 강도라든가 횟수라든가 지혜에 따른 어떤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같이 바라는 건 진실 규명입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하다고 하더라도 진실 규명은 반드시 필요한데 거기서 혹시라도 불평등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억울한 사람은 없게 해달라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서 특수본이 참사 당시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또 직접적으로 지휘했던 용산서장을 입건을 했단 말이죠. 네, 일단은 오늘 이런 발언이 있었죠.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지금 소방 출동한 직원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힘든 상태이고 특히 이제 현장 모습을 모두 봤던 직원들은 굉장히 심리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의 설명은 일단 두 가지의 책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거론을 하는 겁니다. 일단 참사 전에 이제 공동 대응해달라 그리고 119에도 신고가 여러 차례 갔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이 즉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한 과실이나 판단 오류가 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고 직후에도 소방 대응 명령과 관련해서 대응 2단계를 발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순서가 너무 늦어서 이 여러 가지 조치에 조금 부족함이나 부실함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이제 수사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노고를 하시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시고 직원들이 노력하고 많은 국민들이 고마워하는 것과 달리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119 신고 시스템과 경찰의 유기적인 공조 협조가 왜 안 됐는지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특수본도 이 부분 수사를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일각에선 이제 윗선이 아니라 일선 경찰, 소방에만 좀 수사가 집중된 거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수사 범위가 경찰, 소방에만 국한된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인 책임과 지위, 권한이 있는 더 높은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뭔가 책임을 지지 않고 소위 말하는 꼬리 자르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밑선부터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끊기지 않고 책임자 단계까지 확인해야 되는 것이 국가와 수사기관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사실은 더 경계할 것은 법적인 책임만 따지는 겁니다. 법적인 책임은 형사 책임인데 형사 책임은 정말 까다로운 조건에서 책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조건이면 사실은 처벌되지 않는 사람도 많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법적 책임, 행정적 책임, 행정적 책임은 징계 조치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책임, 세 가지를 분류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사회적으로 매겨야지 법률적인 책임만 진다고 한다면 우려되는 바와 같이 현장에서 잘못한 것만 거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 있는 분들의 심리적인 압박감과 위중감, 그리고 앞으로 어떤 현장이 발생했을 때 내가 그 현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책임이 나한테 오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적절하게 분배하고 책임의 종류에 맞게 우리 국민들도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이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서울청 상환관리관이던 류미진 총경 역시도 입건이 됐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 상황도 좀 진전이 있습니까? 네, 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같은 경우는 아직 소환되지는 않았습니다. 소환이 예고되는 상황이고, 일단 수행 직원들이 그날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 왜 도착이 늦었는지, 네. 도착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현장 지위가 떨어져서 혹시 피해를 더 확대시킨 건 아닌지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을 이제 확인하고자 수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또 상황 보고서에 이제 도착 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경위, 공문서이기 때문에 허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단순 착오인지 고의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늦게 도착했다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바로 성립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 안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 네. 그렇다면 늦게 도착하는 관용차에서 1시간 동안 지체된 그 시간 동안 어떠한 현장 조치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수사한다라는 예정이고요. 류미진 총경 같은 경우는 111 신고센터를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1시간 24분 뒤에나 복귀를 했다라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적용되지 않고 직무 유기 혐의만 적용되어 있는데, 그 당시 현장에서 어떤 보고를 받았고 또 그 보고를 받고 상부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이 당시 현장을 좀 둘러봤는데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용산구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해명. 그동안 몇 가지 해명이 계속 거짓으로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거짓 해명이 법적인 책임으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까? 우선 저는 외람되지만 좀 정치적인 책임의 무게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착오로 뭐 잘못 기재하거나 착오로 잘못 이야기했을 개연성도 있겠지만, 일단 그날 현장을 봤다라고 했지만 주변 자택 CCTV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 해명이 거짓말이었고 이른 시간에 집에 귀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고를 예방한 책임도 있겠지만 사고 이후에 진솔하게 국민들한테 책임감 있는 자세로 어떤 거짓말도 없이 해명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이 드러난 점에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오늘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것은 곧 경찰에서도 이 업무상 과실치상에 관련한 수사 관련해서 혐의점이 일부 있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이 사건으로 2명의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해밀턴 대표이사와 구청장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지자체 장으로
관리자로서 안전관리 총체적인 관리자라는 점에 있어서는 해명도 너무 부실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후속 관련해서도 본인이 가지는 법적 책임이 앞으로 뭐 무죄 주장을 하던 법률적인 인과관계를 따지던 해야 하겠지만 정치적인 책임을 조금 더 단호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특수보는 이제 재난안전주무부처인 행안부 또 서울시에 대한 조사도 나설지 또 궁금한데 이건 어떨까요? 수사의 방향은 열려 있다는 게 특수본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네. 다만 현재는 아래부터 증거를 찾아가서 그 당시 행안부에 어떻게 보고가 올라갔고 서울시에 어떻게 이제 연락을 취하고 보고를 했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조금 속도를 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이 보기에도 경찰과 소방에 하는 수사의 어떤 강도나 횟수나 압수수색의 강도보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행해지는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안부는 말 그대로 행정안전,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처로서 훨씬 더 중대한 책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사는 동시에 다발적으로 강도 높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 오늘 라임의 김봉현 전 회장이 발찌를 끊고 도망갔단 말이죠.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일반 성범죄자들이 성범죄자들은 있거나 꽤 이런 많이 분들은 있었죠. 사실은 도망가거나 이래서 다시 잡혀오는 경우 종종 봤는데 네. 사실 이런 대규모의 경제 사건, 경제 사범이 더군다나 얼마나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이 사건으로 엄청 많은 수사 인력이 그렇죠.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 도주를 하고 신병 확보에서 실패했다라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하루빨리 찾아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전방위적으로 수사 인력을 동원을 하면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라임 사태로 피해받은 일반 피해자들이 핵심 피의자가 도주했다는 사실, 피고인이 네. 도주해서 혹시라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해당되는 책임을 묻는 것이 절차가 많이 지연되는 거거든요. 조속하게 신병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즉 이제 보석을 받았던 거잖아요. 근데 보석을 받았는데 이미 한 달 정도 전에 보석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오늘에서야 취소한다고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좀 너무 오래 떨어진 거 아닙니까? 보석 결정 자체의 어떤 기간적인 부분에 하자가 있다라고 보이진 않고요. 다만 재범 우려 가능성이라든가 반성 없는 태도, 더군다나 이 도주를 할 때에는 사실 계획성 있게 도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주하는데 지금 즉시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이 관련된 행정이나 사법에 조금 부실함이 있었다, 허점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해드리고 싶고요. 보석 과정에서는 사실은 상황 변경이 있거나 건강상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는 피해액이 회복됐을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라임 사태 때문에 피해를 복구하지 못한 국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석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취소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지명 수배가 된 김봉현 전 회장 빨리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